눈 밑의 주름과 노화를 개선하는 하안검 성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를 보호하는 안화골, 안화뼈죠. 지금 이렇게 이 안쪽에 이제 안구가 들어가 있고 그 안구를 보호해주는 안화골이 있어요. 이 안화골에 연부 조직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안검이라는 거는 이 안화골에 이 상안검이 위쪽이 붙어 있고 아래쪽은 처져 있는 매달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하안검은요. 하안검 아래쪽 눈꺼풀은요. 아래쪽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뼈에 위쪽으로 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에 그 연부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안검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안정적이고 이 위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견고함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안검 성형은 피부를 일부 절제, 즉 제거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하안검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과잉의 피부 절제는 하안검이 바깥쪽으로 당겨져서 뒤집어지는 안검 외번 혹은 안검 외번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 하안검의 안쪽 결막과 안구의 결막은 서로 밀착해서 점막의 윤활 작용에 의해서 안구가 쉽게 움직이면서도 결막을 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바깥쪽 피부의 부족은 하안검의 안쪽 벽을 안구와 떨어뜨리게 해서 공기 중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고 또 항상 젖어 있어야 할 결막을 마르게 해서 점막이 붉게 충혈되고 눈물이 항상 고여서 눈이 부시는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검 외반은 첫 수술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개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발생을 하더라도 3주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라면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년간 진료해 오면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를 포함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딱 3케이스 정도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고 아주 초보적인 의사가 용감하게 피부 절제량을 심하게 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의사나 수술 받으시는 분이나 특히 재수술에서는 피부 절제량을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흉터입니다. 하안검은 피부를 눈꺼풀의 바깥쪽에서 절제해야 하므로 흉터가 바깥쪽에 보이는 것을 매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신 경우를 포함해서 많은 재수술을 제가 경험했지만 실제로 흉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심지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안검 외반 같은 정말 실력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피부 이식을 했을 때도 흉터가 생각보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안검은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흉터가 매우 좁고 작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가 다소 짙은 톤, 그러니까 좀 까만 피부를 가지신 분의 경우에는 흉터의 색깔이 초기에는 좀 밝기 때문에 초기 1, 2년간 눈에 좀 띄는 문제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많이 개선됩니다. 실제 하안검 성형술에서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있어서 약간의 굴곡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흉터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하안검의 흉터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내려왔어요. 이 수술은 참 잘못한 수술이죠. 너무 흉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술한 직후에는요, 이 흉터가 꽤 많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경우라도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더라도요,
시간이 지금 한 5년 이상 흘렀거든요. 이 경우 흉터 잘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가장 흔하고 조심해야 할 부작용으로 눈의 폭을 줄이는 반은 구축 현상입니다. 하안검의 절개선은요, 이렇게 눈꺼풀의 마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붙어 있어야 하고요. 특히 바깥쪽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넓어져서 끝부분에서 외안각이나 눈의 끝부분이요, 외안각이나 상안검의 피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안각과 상안검의 피부와는 일정한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개선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눈꺼풀의 끝머리와 너무 가까이 붙고 외안각과 너무 많이 붙은 경우에는요, 외안각을 안쪽으로 당겨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안각을 안쪽으로 당겨주기도 하고요. 이 흉터의 구축, 반은의 구축 현상 때문에요. 또 윗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로주름이 생기고 눈의 폭을 줄이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로 방향의 주름이 생기고 상안검의 끝부분도 이렇게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런 구축 현상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뒤트임과 밑트임을 통해서 좁혀진 외안각을 넓히고 세로주름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재수술이 필요한 반은 구축의 예입니다. 외안각 당김 현상이 두드러지고 위쪽 눈꺼풀이 아래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된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수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나 안검 외반 현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안검 성형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눈이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 또 심한 흉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절개선의 위치가 외안각에 너무 가까운 경우 발생하는 반은 구축, 눈이 좁아지는 현상, 그리고 세로주름, 또 상안검의 끝부분이 당겨지는 현상 등은 오히려 많이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는 재수술, 그러니까 뒤트임과 밑트임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